저희는 서울교육대학교 학생 권민영, 박민정. 박시우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왜 모인 거죠? 놀러 가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죠. 저희는 오늘 춘천으로 역사를 따라 여행을 떠나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춘천하면 닭갈비 아닌가요? 닭갈비? 저는 소양강 스카이워크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모두 다 춘천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것들이지만 우리는 오늘 춘천에 담긴 한국전쟁, 6.25 전쟁과 통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그 역사가 담긴 곳으로 여행을 떠나볼 겁니다. 그러면 저희 춘천에만 있는 명소들 찾아가는 거네요. 그럼 우리 오늘 춘천의 역사 고수가 되기 위해 떠나나요? 맞아요. 오늘 저희는 춘천에서만 볼 수 있는 여러 역사적인 장소에 가서 그 이야기를 알아보고 소개해 볼 거예요. 그럼 같이 신나는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출발! 이곳은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에 위치한 국립춘천박물관입니다. 국립춘천박물관은 강원 지역 문화의 원형과 특성을 찾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연구와 전시, 교육뿐 아니라 강원 지역의 전통과 관련된 콘텐츠를 가미한 다양한 문화 행사를 꾸준히 개최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2년 개관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춘천의 역사를 찾으러 떠나볼까요? 출발! 국립춘천박물관의 본관 1층에 위치한 상설 전시실에서는 강원의 선사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부터 고대 삼국, 통일 신라 시대까지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강원의 선사 전시실에 가볼까요? 이곳에서는 구석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까지 강원도 내 각 유적지에서 출토된 다양한 문화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강원에 진출한 삼국과 새로운 행정체제로 정비된 통일신라의 문화들을 주제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관 2층의 상설 전시실에서는 강원의 중세 고려에서부터 근세 조선, 대한제국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강원의 중세실에서는 후삼국 시기와 고려시대의 강원 지역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때의 수도 송악과 남한강 수로 이어진 중세 강원에서는 물류가 활발하게 유통되었고
영월 흥령선원처럼 숙박 기능을 갖춘 원이 교통로를 따라 발달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강원의 근세실입니다. 근세실에서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금강산 숲과 관동팔경 등 강원의 아름다운 자연에서 찾은 문학과 예술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 19세기에 그려진 금강산 민화 병풍에는 금강산 명소들이 한눈에 펼쳐져 있습니다. 분단으로 인해서 현재는 비록 관광할 수 없게 되었지만 언젠가 아름다운 금강산의 경광을 함께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다시금 바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물관 밖으로 나가볼까요? 야외 정원에는 강원도 일원에서 발견된 고인돌을 볼 수 있는 고인돌길, 낙산사 담장과 어우러진 돌의 미학을 엿볼 수 있는 현묘의 정원, 조선시대의 무덤, 성물이 전시되어 있는 기억의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을 걸으니 강원 지역의 역사가 몸으로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춘천박물관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강원 지역에서의 6.25 전쟁과 그 이후의 모습을 찾아 탐방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춘천시 이디오피아 1길에 위치한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관입니다. 여러분은 에티오피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는 커피 혹은 축구 A매치 때 몇 번 이름을 들어본 경우 말고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에티오피아를 기념하기 위해 춘천시에 기념관이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 네, 여기는 1층에 있는 참전 기념 전시실입니다. 이곳에는 한국전에 에티오피아 군이 참전하게 된 배경과 전투 상황 등을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영상물과 여러 가지 소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참전된 에티오피아군은 강류부대로, 그 뜻은 상대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거나 괴멸시키는 부대란 뜻으로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공을 쌓았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군은 6.25 전쟁 당시 세계대대 6,037명을 파병하였고 여러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121명의 전사자와 536명의 전상자를 내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관 2층에는 에티오피아의 역사, 문화, 종교, 생활, 풍습 등을 살펴볼 수 있는 풍물 전시실과 교류 전시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관 반대편에 위치한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탑입니다. 현재 공지천 기념관 맞은편으로 몇 해 전에 이전하였으며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탑은 지난 1968년 5월에 건립되었고 준공식 때는 당시에 셀라시의 에티오피아 황제도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탑 뒤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글들이 쓰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들은 참전 기념비의 의미를 한국어와 에티오피아어 그리고 영어로 작성해 놓았고 또 그 옆에는 에티오피아군이 한국전에서 어느 지역에서 활약했는지 또한 한국 전쟁에서 에티오피아군이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탑은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6.25 참전 용사 기념공원에 위치한 참전 용사 기념탑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쌍둥이 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남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로 한 군인들의 감사의 마음을 표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공원으로 보이는 이곳은 바로 강원도 춘천시 근하동에 있는 춘천대첩 기념 평화공원입니다. 소양대교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 춘천대첩 평화공원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춘천 지구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 조성했습니다. 공원 내에는 전적 기념물과 경비행기, 전차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조형물과 각종 전적 기념물들은 학생들에게 전쟁의 참혹함을 알려주고 6.25 전쟁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학습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역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6.25 전쟁의 여러 사건들 중에서도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춘천대첩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8도선 전역에서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 정전이 발효되는 순간까지 약 3년 1개월간 한반도의 거의 대부분을 전역을 촉토화시키면서 수백만의 인명을 살상하고 헤아릴 수 없는 인적, 물적 피해를 남긴 전쟁, 바로 한국전쟁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6.25 전쟁입니다. 한국전쟁에 대해선 대략적인 사실과 흐름은 여러 교육과 매체를 통해 알고 있죠. 하지만 춘천대첩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춘천대첩은 6.25 전쟁이 시작된 뒤 국군이 처음으로 승리한 전투입니다. 전쟁 초의 전세를 가르고 향후 전황을 바꾼 계기가 된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전투가 있다면 바로 춘천대첩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 전쟁 직전 북한은 철저한 남침 준비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전쟁 준비 자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완벽하게 기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춘천에 주둔한 국군 제6사단 청성부대 사단장 김종호 대령입니다. 김종호 대령은 북한의 진격로를 예측해 미리 방어 전지와 전략을 마련했고 6.25 전쟁 직전에는 심상치 않은 북의 상황을 보고 미리 장병들의 휴가도 통제하며 모든 병력을 동명하여 전투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춘천에서 6사단 청성부대는 북한군 2군단 휘하 3개 사단을 상대로 3일 동안 병력과 화력 등 전력의 열세를 딛고 춘천을 사수하며 성공적으로 막아냈고 북한군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서울이 함락되고 후방의 위협이 우려되어 후퇴하면서 지연전을 벌일 것을 명령받고 춘천에서 물러났지만 성공적인 전투이고 승리였기에 이 전투를 춘천 대첩이라 명명한 것입니다. 후일담으로 춘천으로 들어온 북한군 2군단은 정예로서 춘천을 돌파한 후 곧바로 서울 이남, 경기 남부로 진격해 우리의 후방을 차단하고 서울 방면으로 남한의 북한군과 함께 단기간에 전쟁을 끝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계획은 춘천 전투에서 틀어지게 되었고 이에 우리는 한강 방어선을 구축해 북한이 한강을 도하할 때까지 얼마간의 시간을 벌며 유엔군의 참전 결정과 참전까지 소중한 시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곧 이것이 향후 전세를 뒤집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표지석은 강원도 춘천시 사복면 원평리에 위치한 38선 표지석입니다. 원평리 입구 햇나들이 개울은 38선이 그어진 이후 남북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던 곳이었고 원평리와 인남리 사이 북한강을 가로질러 가설되었던 모진교는 6.25 전쟁 때 춘천대첩에 전투가 있었던 곳이었으며 이때 인민군을 3일간 지체시켰던 것이 북한의 남침이 실패하게 만든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거친 화강석의 앞과 뒷면에 여기가 38선입니다. The 38th Parallel 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춘천의 명소인 소양강 스카이워크와 소양강 처녀동상의 옆에 위치한 이곳엔 바로 프랭크 포니 대령 기념비가 있습니다. 소양강 처녀상 옆에 있는 소양 2교가 개통되기 전에는 6.25 전쟁 당시 미군 공병대대 프랭크 포니 대령이 만든 다리인 포니 브릿지가 춘천 시민의 교통수단이었습니다. 현대식 소양 2교로 바뀌면서 기념비가 세워졌는데 2014년에 지금의 소양강 처녀상 옆으로 이전되었습니다. 프랭크 포니 대령은 6.25 전쟁 초기 이승만 대통령을 김포공항으로 수송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메가더 장군과 함께 인천 상륙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포항 상륙작전에서도 임무를 수행하며 6.25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기도 했죠. 그 중에서도 흥남 철수작전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 포니 대령 기념비에는 6.25 전쟁의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불리는 흥남 철수작전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흥남 철수작전은 6.25 전쟁 도중인 1950년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미 제10군단의 책임관이었던 프랭크 포니 대령과 현봉학 박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철수작전이었습니다. 죽음의 바다를 넘어 10만 명의 피난민을 구한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죠. 흥남 철수작전은 장진호 전투를 빼놓고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선 상황이 어려워지자 미군은 철수를 감행하게 되는데 장진호 전투에서 살아남은 군인들이 흥남 부두로 모여 집결하게 됩니다. 책임 지휘관이었던 알몬드 장군은 처음엔 피란민 수송에 부정적이었지만 포니 대령과 형봉학 박사의 설득에 의해 오케이 명령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작전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인 흥남 철수 작전의 주인공인 프랭크 포니 대령의 손자의 말입니다. 그는 흥남 철수 작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brave, 용기와 keep fighting,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며 영하 40도의 혹한과 중공군에 둘러싸인 최악의 환경에서 불가능이라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6.25 전쟁은 남한과 북한이 서로 싸움을 벌이다가 전쟁이 난 것이 아닌 모택동과 스탈린, 김일성의 계획하에 일어난 명백한 침략으로 accident, 사고가 아닌 plan, 철저히 계획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역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전 용사를 보면 Thanks for your service 라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이곳 충렬탑 앞에는 여러 나라들의 국기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콜롬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터키, 그리스, 그리고 대한민국. 이 국가들은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소화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한달음에 도와주러 온 나라들입니다. 우리를 도와준 이 참전국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치한 이곳은 춘천 우두산 지역에 위치한 충렬탑입니다. 충렬탑은 6.25 전쟁 초기에 제2군단의 창설 모체부대였던 제6사단 장병들이 춘천 시민과 힘을 합쳐 인해전술의 파상 공격을 자행해온 북괴군 2군단을 섬멸함으로써 전쟁 초기 유일하게 승전보를 울렸던 유서 깊은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 이곳에 충렬탑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 춘천 우두산 지역의 승리 때문에 북한군은 3일이나 이곳에서 발을 묶였고 그 사이 유엔군과 연합군이 결성되어 우리나라를 지원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게 되었습니다. 우두산 전투 당시 춘천 시민 그리고 학도병들 그리고 제사공장의 여성 근로자들 그리고 국군 장군과 더불어 여러 유엔군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 이곳에서 격전을 벌여 빛나는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충렬탑 앞에서 다 같이 이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묵념을 가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여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와 함께한 춘천에서의 역사 명소 탐방 여행 어떠셨나요? 비록 긴 여행은 아니지만 무언가를 얻어가는 여행이었나요?
항상 여행을 갈 때면 재밌는 곳 혹은 놀 수 있는 곳만을 찾아다녔는데 이렇게 역사를 주제로 가는 여행도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역사 탐방을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 새롭게 알게 되는 것과 느끼는 것이 많을 겁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고 느끼셨나요?